형, 나 진짜 한국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새벽 6시 캐나다에 있는 형에게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싫어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더위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강 벤치에 앉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명의 캐나다 청년이 한국의 여름밤에서 경험한 놀라운 8시간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특별한 밤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마크입니다. 저에게 한국의 여름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토론토의 시원한 여름과는 달리 서울의 7월은 마치 거대한 사우나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끈적하고 무거웠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발바닥까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민준이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강가로 간다고요? 오후 6시쯤 민준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여의나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느껴진 뜨거운 공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정말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면서 말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과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강물은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자연 풍경과는 전혀 다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아름다움이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강물 위로 노을이 비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하늘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두 개의 하늘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캐나다의 온타리오 호수에서 본 일몰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고요함이 아니라 도시의 활기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이었거든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면서 한강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들이 길게 이어진 목걸이처럼 보였고 건물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이곳이 서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시원함을 찾아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강바람이 불어오자 정말로 무더위가 한결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천연 에어컨 같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다가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저를 강변 잔디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각자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문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민준이가 준비해온 파란색 돗자리를 펼치고 앉았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한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낮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는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셔츠를 시원하게 말려주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의 여름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할 때 보통 가족끼리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한강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돗자리가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고 각각의 돗자리마다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3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보였는데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과일,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해온 민준이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캐나다라면 미리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장을 봐야 하는 일인데 민준이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걸 준비해왔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떤 돗자리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만드신 듯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계셨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회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듯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저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곳을 찾아 나왔다고 했어요. 특히 한강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각 돗자리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가져온 LED 장난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 개의 작은 별들이 강변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다고 느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비록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친구 2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지영이와 현우였는데 그들도 각자 음식과 음료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희 돗자리도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현우는 기타를 가져와서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기타 소리가 강바람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현우의 기타 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의 돗자리 문화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기타 연주가 한창일 때 지영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찾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민준이에게 치킨 시킬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강변 공원인데 치킨을 시킨다고요? 캐나다에서는 공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피크닉을 할 때는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을 사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친구들은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배달 앱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게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집은 물론이고 공원, 강변, 심지어 산 중턱까지도 배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강 같은 넓은 공원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배달이 온다니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지영이가 배달앱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치킨을 시킬지 물어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가지의 치킨 메뉴가 나와 있었고 각각의 리뷰와 평점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먹어본 치킨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자 지영이는 배달기사님께 저희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강변 쪽으로 걸어오시면 파란색 돗자리가 보일 거라고 자세히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못 찾으시면 전화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현우가 치킨과 맥주의 조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치맥이라고 부른다면서 여름밤의 대표적인 즐거움 중 하나라고 했어요. 특히 한강에서 먹는 치맥은 서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힐링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일어나서 손을 흔들자 배달기사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넓은 공원에서 정확히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배달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뜨거운 치킨 박스를 건네주셨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정말 군침이 도는 냄새가 나왔어요. 갓 튀긴 치킨의 바삭한 냄새와 달콤한 양념 냄새가 어우러져서 입맛을 돋웠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첫 번째 조각을 권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먹어본 어떤 치킨보다도 맛있었어요. 맥주를 따라주면서 지영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첫 치맥을 축하한다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모두 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뜨거운 치킨의 조합은 정말 완벽했어요. 강바람이 불어와서 더위도 식혀주고 치킨의 기름기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편리함 덕분에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웃으면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서울 생활의 진수라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치킨 한 조각을 더 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만들어내는 이 특별한 경험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맥주 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시계를 보더니 곧 9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이벤트인지 궁금했지만 민준이는 기다려보라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9시가 되자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첫 번째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화려한 빛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처음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불꽃이 연달아 터지면서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금색, 초록색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듯 펼쳐졌어요. 각각의 불꽃이 터질 때마다 강물 위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마치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른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로맨틱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한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제게 이런 불꽃놀이가 여름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여름나기를 위해 준비하는 이벤트라고 했어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국경일이나 특별한 축제 때만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불꽃이 터질 때마다 들려오는 폭음이 가슴까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강을 따라 메아리치면서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저에게 이것이 바로 서울의 심장박동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피날레였어요. 수십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지면서 하늘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한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하늘에는 연기만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동의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금 본 불꽃놀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며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름다웠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불꽃놀이 자체도 화려했지만 그보다도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우가 기타를 다시 꺼내서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웅장함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불꽃놀이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한강은 다시 고요한 여름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몇 개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깨달았어요. 낮에는 바쁘게 돌아가고 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의 무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내년 여름에도 꼭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보여주겠다면서요. 저는 그 제안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여름밤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현우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땡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늦은 시간에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구할 수 있을지 의아했어요. 캐나다라면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편의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니 정말로 편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불이 켜진 채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24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진짜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24시간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원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작은 공간에 없는 게 없었어요. 음료수는 물론이고 다양한 아이스크림, 즉석 음식,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냉동고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독특한 종류들이 가득했어요. 현우가 추천해준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멜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는데 모양도 정말 귀여웠어요. 지영이는 빙그레 바나나 맛우유를 샀고 민준이는 얼음컵과 탄산음료를 골랐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저를 보고 외국인인지 물어보셨어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강에 자주 오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처음이라고 답했더니 한국의 여름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며 웃어주셨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메로나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주었어요. 특히 멜론의 상큼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맛의 아이스크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편의점 주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편의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물과 과자를 사러 왔고 어떤 커플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컵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여름철 한강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을 피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고 필요한 건 뭐든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외국인 2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는데 저처럼 한국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들도 한강의 야경과 편의점 문화에 깜짝 놀랐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제이크는 방금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제공해주고 테이블까지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인 사라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캐나다의 여름 문화, 미국의 공원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야간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여행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편의점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식을 사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24시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이크와 사라와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함께 다른 곳도 가보자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민준이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하다면서 웃었어요. 편의점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 다시 돗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편의점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 이런 여름밤에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와 돗자리에 다시 앉으니 시간이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밤은 여전히 활기차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대의 한강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제게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의 야경은 정말 특별하다면서요. 저희는 돗자리를 정리하고 천천히 강변 산책로를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었습니다. 원효대교, 한강철교, 동작대교가 차례로 보였는데 각각의 다리마다 서로 다른 조명으로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특히 차량들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만들어내는 빛의 흐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빛으로 그린 그림 같았어요. 강물 위로 반사되는 조명들도 장관이었습니다. 건물들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서 마치 물속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강물이 살짝 흔들리면서 그 불빛들도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호수에서 본 달빛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타워는 마치 서울을 지키는 등대 같았어요. 지영이가 저에게 남산타워는 서울의 상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서든 보이는 이 타워가 서울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벤치에서 바라본 한강의 전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강 건너편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거대한 보석상자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의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바쁘고 시끄러웠던 서울이 밤에는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다니요. 도시의 소음도 강바람에 실려서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하나의 도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이런 야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이 풍경을 보면서 모두 사라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느꼈던 향수병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아름다운 야경 앞에서는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스마트폰으로 저희 모습을 찍어주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배경의 야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강변을 따라 더 걸어가니 수상택시 선착장이 나왔습니다. 밤에도 운행을 하는 수상택시들이 강 위를 오가고 있었어요.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강물의 작은 파도가 일면서 반사된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다음에 올 때는 수상택시를 타고 강 위에서 야경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말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 밤 이곳에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서울 사람들은 언제든 원할 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도시적인 야경을 보려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아름다운 풍경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있었어요. 야경을 감상하며 벤치에서 보낸 시간이 흘러가자 새벽 서너 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한강에서의 이 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민준이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돗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에 누워서 별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영이가 캐나다의 여름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캐나다의 여름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맑은 호수와 울창한 숲, 시원한 바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내거나 정해진 캠핑장에서만 야외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밤을 보내는 문화는 없었어요. 한국의 여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위가 심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서로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우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여름밤에는 더더욱 그렇다면서요.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민준이와 친구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고 편의점에서 만난 외국인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한국 여름의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은하수는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개의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저 별들처럼 사람들도 각자 다른 곳에서 빛나고 있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였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특별했습니다. 아직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서 한강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 캐나다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마음도 언어 때문에 답답했던 기분도 모두 잊혀졌어요.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제가 어디 출신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한국의 여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여유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가도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한국 여름이 가르쳐준 여유였어요. 현우가 다시 기타를 꺼내서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였는데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오늘 밤이 어땠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단순히 좋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한국의 여름밤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를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 해가 뜨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순간들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이 가르쳐준 여유로움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보는 일출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강물 위로 떠오르는 해가 도시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밤새 반짝였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서울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친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돗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모두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이 특별한 밤이 끝나간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나온 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강에 왔을 때는 단순히 강변에서 시원한 바람이나 맞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여름 문화 전체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돗자리 문화, 배달 문화, 불꽃놀이,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제게 다음 주말에도 또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강 공원도 가보자면서요. 반포에는 분수대가 있고 뚝섬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현우가 저에게 오늘 밤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킨 배달, 불꽃놀이, 편의점에서의 만남 모두 특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한국의 다른 계절도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고 겨울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름만큼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절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밤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불꽃놀이 사진,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단체 사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오늘 밤의 감동이 되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준이가 저에게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같은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과 독특한 문화가 이 나라를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충만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오늘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여름 공기였지만 이제는 그 더위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소중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더위와 함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거든요. 내년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어도 더 늘리고 한국 문화도 더 많이 배워서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캐나다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다면 꼭 한강으로 데려와서 오늘 밤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에서의 첫 여름밤이 저에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따뜻한 정이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